근데요, 제가 정말 놀란 게 여기 LA에 장수덕 변호사라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변절하지 않은 그 0.1%의 보수인데 8년 내내 이 얘기를 했어요, 8년 내내. 헌법재판소의 이 재판이 국회가 소추한 뇌물죄를 빼버리고 언제 지들 마음대로 국회에 소추안에도 없는 수사 거부, 뭐 기업 자유 침해 이런 걸로 탄핵시켜서 헌재가 불법을 저질렀다. 이거 탄핵 무효다. 이 얘기를 정말 8년 내내 해요. 제가 LA 와서 이분하고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는데 단 하루도 이 얘기를 안 한 적이 없어. 하루도. 근데 제 입장은 뭐냐. 이건 박근혜가 문제 제기해야 되는 박근혜가 저나 장수덕 변호사가 문제 제기할 게 아니고 박근혜가 문제 제기해야 되는데 박근혜는 좋다며. 윤석열 자기를 탄핵시키고 조작날조 수사한 윤석열이가 너무 좋다며. 뭐 거의 오라버니 모시듯 하잖아요. 나는 이건 도저히 못 뒤집는다 생각한 거죠. 박근혜 본인이 좋대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이거 이슈 안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윤석열애들의 이중성 때문에 이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이게. 야, 그래서 이게 진실의 힘은 정말 무섭구나.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거야, 진실이. 난 당연히 자연과학적인 문제인 태블릿 조작이 터지면서 박근혜 탄핵 문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태블릿 조작보다 이게 더 먼저 터졌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진실 앞엔 다들 겸허해야 된다. 자기들이 MBC 같은 놈들, 쥐들이 그냥 MBC 정청래 같은 놈들 보세요. 태블릿 조작 진실 지들이 덮을 수 있다 생각하잖아. 얼마나 위험한 놈들이야, 이놈들이. 태블릿 진실보다 훨씬 터지기 힘든 게 이건이었거든요. 이거 터졌잖아요, 지금. 자, 전봇대님, 대표님, 민주노총에서 대통령 관저에서 경찰 폭행으로 이사했는데 이거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이재명 내 게러지들이 우리 사이트 들어와서 본인들이 유리창을 깨부수고 들어온 게 내란죄라 그러는데 유리창 깬 게 내란죄면은 이미 민노총은요 벌써 사람 몇 명 죽였습니까? 민노총이 데모하다가 민노총도 내란죄 잡아놔야지. 그런 게 내란죄라 그러면 내란죄는 그냥 이놈들 영화 잘못 봐가지고 본인이 그냥 들어오면 내란죄인 줄 알아. 민노총이 하는 폭력식이 다 내란죄야 그러면은. 내란죄 핵심은 국가 중추기관을 무력화시키느냐 아니냐의 문제예요, 그게. 그리고 고의가 있냐. 한마디로 국회를 폭력으로 장악해서 마치 히틀러처럼 내가 그냥 완전히 국회를 다 통제하겠다. 이게 드러나야 되는데 유리창 깨고 들어왔다고 그게 내란죄냐고.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게 13명의 체포 의사를 윤석열이가 전했냐 안 전했냐. 그 13명이 대부분 국회를 관할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국회의장이나 뭐 여야 대표나. 이 명령을 내렸냐 안 내렸냐가 핵심이에요. 그 명령이 내렸다는 게 인정되면 그건 내란죄 맞다고 생각해 저는. 근데 그걸 윤석열이가 지금 부정을 하는데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오고 있어 거기서 증거가. 안 대표님, 전봇대님인데 유시민 문재인 볼 때마다 그때 노무현 탄핵 안 당한 게 우리의 큰 패착 같습니다. 좌파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노무현 탄핵에 대해서는요, 탄핵 이후 바로 지금 제가 박근혜 때 얘기했듯이 노무현은 탄핵 당한 다음에 자기의 대통령 임기를 총선 결과에 연계시킨 게 저는 그게 결정적인 탄핵 사유인데 이미 탄핵 소추안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헌재에서는 그 다음 거는 추가가 안 된다. 그러면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그걸 갖고 다시 탄핵안을 만들었어야 돼요. 표결해 가지고. 그걸 안 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빼버리면은 노무현의 발언이 "총선을 꼭 이기고 싶다. 뭐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된다." 이 수준 가지고는 탄핵시키기가 저는 애매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통령의 중립 의무도 있지만 황당한 게 이게 좀 애매한 거야, 노무현 말대로. 중립 의무가 있는데 대통령이 또 정당 가입은 또 하게 돼 있어. 그리고 야 내가 내 여당이 승리해야지 내가 이 집권을 했을 때 제대로 국정 운영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애매해서 그 노무현 발언만 가지고는 선거 개입 발언만 가지고 탄핵은 안 되는데 문제는 그건 명확하다는 거야. "너희들 이 열린우리당 여당 안 만들어 주면 나 대통령 그만둘 거야." 이거는 명백한 삼권 분립 위반이에요. 저는 그건 탄핵 사유라고 봐요. 근데 그게 못 올라간 거지. 소추안 다음에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비교하면 박근혜 탄핵 얼마나 황당하냐고. 탄핵안이 올라가서 헌재가 심의하는 과정에 윤석열이 불법 수사를 거부했다고
그걸 갖고 또 문제 제기하지도 않았어. 탄핵 국회 쪽에서. 그냥 헌법재판관들이 기사 보고 박근혜 탄핵 거부했네?" 다 쓴 거예요. 난 그 당시 박근혜 탄핵시킨 헌법재판관들은 싹 다 구속시켜야 된다 보거든요. 범죄 저질렀어 그 8놈 전체가 다. 그리고 그 범죄 저지른 강인원부터 윤석열 정권에서 얼마나 대우받았습니까. 다 승진하고. 윤석열 포함 박근혜 탄핵만 가지고도 한 몇십 명은 감옥 보내야 돼, 권성동이부터. 알았어요? 대체 언제 안정과 번영이 올까요? 정말. 아니요. 저는 이번 박근혜 탄핵, 사기 탄핵이 이슈가 되면서요. 좀 꽤 빠른 속도로 대한민국이 진실 기반의 사회로 변화할 수 있다는 좀 확신을 갖고 있어요. 제가 훅 들어가면은 제가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건데 벌써 저는 그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이제 민주당 쪽 사람들한테는 "권성동이 판례를 세게 때려라. 그리고 보수한테는 권성동이 끌어내려라." 제가 희한한 게 친이재명 쪽부터 심지어 내각제 세력들 그리고 보수 변절 세력들까지도 제가 라인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저는 정파적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진실 기반의 활동하기 때문에 진실이 필요할 때는 항상 이 사람들이 저를 찾아요. 내각제 세력조차도 부정선거 사기극을 잡아야 되니까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거 어떻게 잡을까요?"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 내란죄 삭제 문제가 민주당을 크게 위기로 몰아넣을 텐데 저는 민주당이 아마 저한테 잡음 많이 받아야 될 거예요. 그 뭐 보수는 또 원래부터 뭐 어찌 말하면은 지금도 제가 소통하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어찌 보면 윤석열 지키기 보수 진영을 지금 주도하고 있죠. 윤상현, 김문수, 신혜식, 정광훈까지. 아직도 이 사람들 제가 소통하고 있고 제가 자문해 줘요, 그 사람들에게. 권성동이 치우라고. 그러다 보니까 다 전체적으로 다 이제 저한테 자문을 받는다는 얘기는 제가 갖고 있는 진실의 무기를 쓰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세 진영 다 진실 무기를 써 버리면요. 진실로 확 덮어지는 거죠. 저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이거. 이제 점점 이 진영에 갇혀 가지고 진영에 갇히면은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말이 바뀌잖아요, 진영에 갇히면은. 진영을 벗어나는 얘기는 어떠한 원칙이 있으면은 모든 진영에 해당이 돼야 되는 거지 "내가 편드는 진영의 인물에는 요거 제외해 준다." 이게 가장 쓰레기 같은 놈들 난 사람 취급 안 하거든 놈들. 이게 다 그래 지금. 이걸 바꿔야 되는 거야. 원칙이 있어. 남에게만 원칙을 강요하고 지들한테는 갖다 안 돼. 이게 양쪽 다 그런데 지금 사안들이 한두 개가 아니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예를 들면은 정규제 같은 인간 조국의 노무표들을 잡아야 된다 그러고 지 똘마니 전희경 노무표들은 잡지 말라 그러고 이런 짓거리를 좌우 모두 언론들까지 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 좌파놈들 홍준표는 당선돼도 대법원 판결 받아야 된다 그래. 이재명은 안 받아도 된다 그래. 이건 난 인간 취급 안 해 이런 놈들. 이런 놈들 짐승이에요. 이런 놈들을 때려잡는 건데 그 최앞잡이가 현재 권성동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수에서는 내란죄를 삭제한 거 엄청 분노하는데 난 웃긴 게 이거잖아. 아니 박근혜 탄핵을 찬성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헌재 판례대로 간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 사람들 욕할 거 없어. 권성동을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권성동이 현재 원내대표니까 이 보수 변절자 놈들도 권성동한테 엎드리는 거지. 권성동 욕을 안 하잖아요. 그 지금은 보수가 좌파한테 뭐라 그럴 게 아니야. 권성동을 꿇어앉혀야 돼요. 그거 못하면 그냥 내가 볼 땐 그냥 가면 돼. 헌재 재판관들이 이거 판례 있네요. 오늘 권성동이 헌재 간다며. 내가 헌재 재판관이면 이거 권성동 판례 있네요. 뭐라 그럴 거야. 거기다 대고. 전 대표님 한인교회에서 연설 좀 해주세요. 한인사회가 교회로 너무 달아. 그 교회가 그 보수교회가 문제더만. 그 노인들 모여가지고 지금. 윤석열 만세 부리고 트럼프한테 거짓말하고. 윤석열이가 어떻게 트럼프 편이야. 바이든 편이지. 지금 이 미주에 있는 보수 노인 떼거리들이 지금 트럼프한테 집단적인 거짓말하고 있어 가지고 내가 그것 때문에 한국 들어가는 여기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야 그래서 도저히. 차기 대통령 가문은 윤상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윤상현이 지금 권성동을 끌어안치고 윤석열이 사과 받아내고 박근혜 탄핵 때서 그리고 윤석열이한테 태블릿 조작 자백 받아내고 그 정도 하면 대통령감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정도 하면은. 제가 그런 식으로 많이 조언을 할 거예요. 일단 권성동이 때려잡고 윤석열이 사과시키고 태블릿 조작 자백시키고
근데 윤석열은 태블릿 조작 자백이 쉬운 게 "나는 술만 마셨다." 그러면 돼요 걔는. 솔직히 내가 뭐 술 밖에 더 아니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야 윤석열이가. 왜냐하면 지금 보수가 윤석열을 도우니까 여러 사람들이 박근혜 관련 얘기를 했겠지 언론들이. 그때마다 윤석열이는 "나는 술만 마셨고 한동훈이가 다 했다. 한동훈이가 이렇게 조작할 줄 몰랐다." 이렇게 한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말이라도 받아내라는 거야 윤상현이. 윤석열한테 "박근혜 수사에 대해서 내가 정말 이제 와서 보니까 내가 한동훈이를 믿었는데 이렇게 조작할 줄 몰랐다 태블릿까지. 사과드린다." 이렇게 하라는 거야. 그럼 한동훈이가 할 말이 있겠지. 그럼 지들끼리 싸우면 될 거 아니냐고. 윤상현이가 이걸 하면요. 윤상현이는 대권 주자 갑니다 100%. 지금 송영길 대표가 태블릿 조작을 이제 제가 이제 한국 들어가면요. 민주당 지금 엄청 복잡해졌어요. 저 이거 헛짓해 가지고 이거 지금 민주당이요. 다시 김영철 검사 탄핵해 가지고 이 최순실 부르고 저 불러서 태블릿을 엎어버리지 않으면 민주당 지금 넘어질 판이야. 소영길 대표하고 내가 이걸 논의할 텐데 저는 할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은 송영길 대표가 박근혜 조작날조 탄핵을 엎어주는 그 역할을 하죠. 그러면 송영길 대표가 당선됩니다, 그렇게 되면. 나는 이게 누가 빠르냐 문제라고 봐요, 누가 빠르냐. 보수가 지금 현재로서 대권을 다시 잡으려면은 세 가지 무조건 해야 돼요.